안녕하십니까. 네, 자 오늘 내 목소리가 이런 건 양해 좀 해주시고 우리 그때 못했었던 거 아니야 역함수보다 더 이전에 우리가 할 게 있어. 합성함수 그때 개념까지만 하고 말았고 우리가 지금 합성함수의 문제들을 어떻게 풀어야 하는가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다가 예제 5번까지 그때 이제 문제를 풀었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이제 예제 6번에 합성함수 그래프 그리는 것부터 같이 해보자 라고 이야기를 했었어. 자 144페이지예요. 자 여러분들이 이제 이 수업 때 이야기를 하는 합성함수의 그래프 그리는 방법은 여러분들이 이제 다른 아이들과 다른 친구들과 비교 대상에 섰을 때 굉장한 경쟁이 있어서 이제 우위를 점할 수 있는 그런 방식을 알려드릴 거예요. 그러니까 이 책에 나와 있는 이 해설에 나와 있는 이런 그 방식으로 그래프를 그리는 것이 아니라 나만의 방식입니다. 사실 내가 나 스스로 공부를 할 때 내가 만들었어요. 내가 그 당시에 내 공부를 할 때 이렇게 그리면 훨씬 더 괜찮을 것 같은데 이렇게 해서 이제 만든 방식인데 뭐 다른 사람들도 뭐 같은 방법으로 만들어가지고 뭐 사용할 수도 있겠지. 실제로 몇 번 뭐 제보를 받긴 했어. 어떤 선생님도 이렇게 가르치더라. 그래서 뭐 그분들도 이제 아마 각자 만드셨을 거야. 이게 뭐 문제집이나 참고서나 그런데 정확하게 명시가 되어 있거나 그런 방법은 아닙니다. 그래서 좀 일반적이진 않은 방법인데 상당히 좀 함수의 그래프를 가지고 놀 수 있는 정도의 수준을 이제 갖고 있다면 뭐 이런 방법으로 이제 합성함수의 그래프를 그리는 것도 상당히 괜찮을 것 같다라는 그런 생각에 나는 좀 고안을 해봤어요. 그래서 지금까지 잘 써먹고 있고 지금까지 잘 가르쳐 오고 있고 그것들 잘 써먹고 또 계시니까 여러분들 이제 선배들이 여러분들도 한번 잘 익혀서 좋은 무기로 활용을 하시길 바랍니다. 자 일단 예제 6번부터 같이 풀어볼게요. 자 fx의 그래프가 어떻게 그려지냐면 이렇게 여기가 2 여기가 2 네. 그리고 이제 gx의 그래프가 어떻게 그려져 있냐면 이렇게 해서 2로 고정되어 있다가 0으로 떨어지죠. 여기가 이제 1 여기가 2 여기가 2 자, 이 상태에서 우리한테 지금 무슨 그래프를 그리라고 하고 있냐면 y는 g합성 f의 그래프를 그리라고 하고 있어요. y는 g합성 fx. 자, 일단 얘 의미부터 좀 생각을 해볼게요. 의미. 도대체 우리한테 뭘 그리라고 하고 있는가? 자, 결국에는 g합성 fx의 그래프를 그리래. 그러면 무엇에 따른 무엇의 값을 순서쌍으로 만들어서 점을 찍어 표현해야 됩니까? x에 따른 누구? fx? gx? 누구? x에 따른 누구? 아니야. 써져 있는 대로 보시면 돼요. y가 지금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아니요. gx 아니에요. 자 다시 x에 따른 누구의 그래프를 그리라고 하고 있는 거예요? 그 y인데 그 y가 뭐라고 적혀 있어요? 지금 등호하고서 좀 적혀 있는 거 있잖아요. 그대로 불러주시면 돼요. 자 여러분들 봐봐요. y는 fx. 이거 x의 값에 따라 fx의 값을 구해서 순서쌍으로 만들고 그걸 좌표표면에다 점 찍어가지고 표현할 거 아닙니까? 네. x에 따라 fx가 얼마가 나오는지를 조사할 거예요. 그렇죠? 그럼 이 그래프를 그릴 거면요 x에 따라 어떤 값이 나옴을 순서쌍으로 만들어서 점을 찍고 표현하겠습니까? F합성 G. F합성 G요? 이거 어떻게 읽어요 이거? G합성. G합성 fx. 이거 여러분들 너무 당연한 얘기예요. 여러분 지금 봐봐요. 이 함수의 그래프를 그릴 때 x의 값에 따라 어떤 값을 조사해서 순서쌍을 만들어? fx. 예를 들어 y는 2x 플러스 3의 그래프를 그리고 싶어. x가 0일 때 y의 값이 2x 플러스 3에다 0 대입한 거라서 3 해서 0,3 만들지 않았어요? x가 1일 때 y의 값은 2 곱하기 1 더하기 3 해서 5 1,5 만들지 않았습니까? 그러한 점들을 다 찍어가지고 이 그래프 그렸던 거 아니에요? 그럼 당연히 얘도 똑같은 행동 하셔야죠. 여기에서 여러분들이 무슨 함수값을 구해야 되는지도 모르고 있으면 어떡합니까? 여기서 x의 값에 따라 g합성 fx가 어떤 값을 갖는지를 조사하셔야 되고 그 x, 뭐 이런 것들을 계속 다 써주시는 거예요.
그렇게 순서상으로 만들고 난 다음에 그 순서상을 점을 좌표평면이라 찍어서 표현한 게 그게 그래프 아닙니까? 지금 한창 이제 중등 특강에서도 이제 막 함수의 그래프 뭐 이런 얘기들 하고 그러고 있는데 그때 이제 내가 그래프에 대한 정의를 한번 아이들한테 이야기를 한 적이 있어요. 우리가 이제 중학교 과정에서 그래프에 대해서는 일단 정의를 완벽하게 떼고 난 다음 고등학교 과정으로 들어와야 합니다. 그래서 지금 여기서 언급한 것도 여러분들께 그래프의 정의에 대해서 언급한 거예요. 자, 그래프의 정의 다시 한번 얘기하고 봅니다. 다시 원래 고등학생들한테 이 얘기를 하고 있으면 안 돼요, 내가. 자, 그래프는 간단하게 표현해서 두 변수 사이의 관계를 기하학적으로 표현한 것이 그래프입니다. 자, 그럼 이제 그것을 구체적으로 어떻게 실현시키는 것이냐? 이게 중요한 말이에요. 두 변수 사이의 관계를 순서상으로 표현하여 이를 좌표 평면에 점을 찍어 표현한 것. 그것이 그래프입니다. 이 그래프의 정의를 모르는 상태로 이 수하의 함수를 공부한다? 앞으로 수원의 지수로고 삼각함수를 공부한다? 택도 없는 소리, 말도 안 되는 소리입니다. 그래프가 뭔지도 모르면서 그래프를 그린다고 하는 게 얼마나 사실 가짜는 행동이고 말이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언제나 무언가의 그래프를 그리거나 어떤 함수의 그래프를 그리거나 할 때는 이 그래프라는 게 무엇인가, 무엇을 지칭하는 것인가에 대해서만큼 명확하게 알고 있어야 돼요. 그거 알고 나서 그래프를 그리는 것과 그걸 모른 채로 그래프를 그리는 것은 하늘과 땅 차이입니다. 당연히 그래프 그리는 방법만 알고서는 그래프의 정의를 모르고 그래프를 그릴 수도 있겠죠. 단지 이러한 행동들을 하는 것은 그냥 수학 겉핥기를 하는 거야. 그냥 꼭두각지 행위로서 흉내내기만 하는 거야. 그러니까 그건 아무 의미가 없어요. 그래서 이 그래프라는 것은 두 개의 변수 사이의 관계를 우리가 순서상으로 다 일일이 표현을 해서 그것들을 좌표평면 위에다가 점을 하나하나 찍어서 표현한 것이 그게 그래프구나. 자, 그럼 이걸 명확하게 인지하고 있는 사람은 당연히 여기서 뭘 할지를 안다. 여기서 무엇을 해야 할지 저 정의로부터 여러분들이 알 수 있단 말이야. 그래서 내가 아까 전에 질문을 뭐라고 했어요? x의 값에 따라 어떤 값을 구하고 싶습니까? 라는 그 질문했을 때 너네들은 너무나 당연하고 새삼스럽다는 듯이 당연히 G합성 fx죠 라고 얘기를 할 수 있었어야 돼. 이건 배워야지만 할 수 있는 얘기가 아니라 저걸 알고 있으면 누구나 해야 할 수 있었던 얘기예요. 무슨 차이인지 알겠습니까? 자, 그래서 다시 물어볼게요. 우리가 지금 여기서 그래프를 그리기 위해 순서상을 만들기 위해 너네들은 x의 값에 따라 어떤 값을 조사해봐야 하죠? G합성 fx의 값을 조사해봐야 됩니다. 자, 다시 물어볼게요. 여러분 대답하세요. 내가 x의 값에 따라서 어떤 값을 구해서 순서상을 만들고 그걸 좌표평면 위에다 점 찍어 표현해야 됩니까? 어떤 값을 구해야 돼요? G합성 fx의 값을 구해야 되는 거예요. 이거는 누가 알려줘야지만 여러분들이 아는 것이 아니라 너무나 당연한 듯이 당연히 그 값을 구해야 그래프를 그리지 라고 생각을 해주실 수 있어야 한다. 무슨 차이인지 알겠습니까? 네. 자, 그래서 우리가 지금 여기에서 x의 값에 따라서 이 값이 어떻게 나오는지를 계산하고 싶은데 그걸 한 번에 계산할 수는 없죠. 그래서 중간 징검다리가 필요합니다. 당연히 x의 값에 따라 어떤 값을 먼저 구하고 fx의 값을 먼저 구하고 그 다음 그 fx의 값을 g에다가 다시 한번 집어넣어서 그 함수 값을 구해내는 과정을 밟아 나갈 거예요. 자, 그렇다면은 우리가 여기에서 두 단계를 거쳐서 결국에 이 값을 구해낼 건데 x 값에 따라서 어떤 값을? fx의 값을 먼저 구하고요. 그 다음 그 fx의 값에 따라서 어떤 값을? g fx의 값을 구해내는 것으로 이 문제를 해결을 할 것이다. 여기까지 이해됐습니까? 네, 오케이. 자, 그러면 x에 따라 fx가 어떠한 값들을 갖는지 내가 여기다가 마음 같아서는 일일이 전부 다 순서상을 다 하나하나 적어가면서 표현을 하고 싶은데 그래서 이제 얘에 따라서 이런 값을 갖고 이 값에 따라서 이 값을 갖는다라는 걸 일일이 다 표현하고 싶은데 그렇게 하는 게 현실적으로 말이 됩니까? 안 됩니까? 어떻게 무수히 많은 점들을 표현할 수 있겠어요? 만약에 여기서 이 그래프가 점만 딱딱딱 이렇게 찍혀져 있는 그런 상황이었다면
유한기호 한 3개든 4개든 5개 일단 이렇게만 끊어가지고 점들이 찍혀 있었다면 그럼 그때 우리가 그러한 것들은 모두 다 조사를 전수조사할 수 있었겠지만 지금은 그런 상황은 아니에요. 그래서 점은 하나하나 우리가 다 찍을 수는 없어. 근데 다만 우리가 이렇게까지는 표현할 수 있어요. x가 0에서부터 2까지 그려지는 동안만 fx가 그려져 있어요. 사실 내가 여기서 중간에 끊어야 되는데 그래서 그려져가지고 약간 여러분들에게 곤란해 줄 수 있으니까 수정하겠습니다. 이것도 끊어주죠. 다 이어지는 게 아니야. 여기까지만 끊겨요. x가 그래서 0부터 2까지 점점 수가 x가 점점 커지면서 그에 대응하는 y의 값은 그에 대응하는 y의 값은 그에 대응하는 y 값은 그에 대응하는 y 값은 그에 대응하는 y 값은 점점 어떤 값에서부터 어떤 값으로 어떻게 변해가고 있습니까? 자 일단 스타트 x가 0일 때 y 값이 얼마예요? fx의 값이 2. 그 다음에 x가 점점 커지면서 그 fx의 값이 어떻게 되어가고 있습니까? 0. 네 점점 더 어떻게 되어가고 있어요? 네 작아지고 있죠. 그러다가 x가 2가 됐을 때 fx의 값이 0이네요. 최종적으로 0이 된다라는 사실을 알아요. 그래서 이제 그것을 내가 여기다가 2부터 점점 작아지다가 0으로 떨어질 것이야 라면서 이렇게 흐름을 가지고 완성을 해볼 수는 있을 것 같아요. 모든 점들을 전부 다 일일이 하나하나 순서상 조사할 수는 없지만 내가 이렇게 간략하게 쓰고 이것에 대해서 여러분들께 의사 전달은 되는 것 같아요. 무슨 말인지 이해됐어요? 그렇죠? 네 좋아요. 자 그러면은 우리가 이 모든 것들 다 쓰진 않더라도 어느 정도 적당하게 이제 이 값에 따라서 이 값을 이 값에 따라서 이 값을 이 값에 따라 이 값을 가질 것이니까 하면서 그 흐름만큼은 여러분들이 캐치할 수 있는 거잖아. 그럼 그거에 따라서 이 fx가 2에서부터 0까지 점점 줄어들고 있는 그 상황 속에서 다시 말해서 이 gx의 괄호 안에 있는 즉 gx에 대입되는 그 i가 2에서부터 0까지 점점 줄어드는 그 상황 속에서 이 g라는 함수값이 어떻게 존재할 수 있는지를 한번 계속 면밀히 확인해 보도록 할게요. 자, 이 fx라는 것이 즉 이 gx의 이 괄호 안에 들어가는 이 fx라는 것이 지금 어떻게 되어가고 있습니까? 다시 한번 얘기해 보실래요? 2에서부터 0까지 점점 줄어가고 있어요. 자, 다시 뭐라고? 이 괄호 안에 있는 것이 2에서부터 0까지 점점 줄어가고 있다고. 자, gx의 그래프 한번 보세요. 저기 그려져 있죠? 자, 이 gx의 이 괄호 안에 들어가는 아이가 2에서부터 0까지 점점 줄어든다는 것은 여러분들은 처음 스타트, 즉 fx가 2일 때 g2라는 값을 조사해 보신다면 어떤 값이에요? fx가 2일 때, 즉 g2라는 값을 조사해 보신다면 어떤 값이에요? 0. 그래 0이잖아요. 여기에서부터 점점 그 안에 들어가는 숫자가 작아진다는 것은 이런 식으로 시선이 이동된다는 거 아니겠어요? 네. 이 방향으로 가겠다는 거야. 이 방향으로 시선이 이동되겠다는 거야. 이 안에 이 괄호 안에 들어가는 그 값이 미치겠다. 자, 이 괄호 안에 들어가는 이 값이 2에서부터 0까지 점점 줄어든다고. 2에서부터 0까지 점점 줄어드는 그 상황 속에서 이 gx의 함수값이 어떻게 변하는지를 보고 관찰한 결과를 여기다 기입하겠다는 거야. 자, 그러면 이 괄호 안에 있는 애가 2부터 0까지 점점 줄어드는 동안 여러분들이 이렇게 시선을 바꿔나가는 동안 이 gx의 함수값의 변천 과정에 대해서 한번 있는 그대로 묘사해 보세요. 점점 0에서부터 어떻게 됩니까? 함수값이 2로. 네, 2로 점점 커지죠. 그러다가 어느 순간부터는 2로 그냥 계속 고정되어 가고 있는 것 같아요. 그럼 그 순간 그 포인트가 fx가 어떤 값을 갖는 순간입니까? 네, 1을 갖는 그 순간까지는 얘가 0에서부터 2로 계속 커지다가 그 순간부터 0까지 가는 동안 그 순간부터 0까지 가는 동안에는 계속 2라는 값으로 고정적으로 유지가 된다는 사실을 알 수 있어요. 맞습니까? 여기까지 다 이해됐어요? 그럼 여러분들은 그래프를 그릴 만반의 준비가 다 되었습니다. x축입니다. 당연히 0인 곳에 y축이 그려져 있겠죠. 자, 이 상태에서 함수값 그대로 표현해볼게요. x가 0일 때 결국 이 함수값 얼마예요? 0이죠, 그렇죠? 그 다음에 이 fx가 1이 되는 그 순간까지 얘가 0에서부터 2까지 훅 하고 올라간다고 합니다. 자, 그럼 이 fx가 1이 되는 그 순간이 x가 어떤 값이 되는 그 순간인지를 찾아줘야 x가 그 지점까지 얘는 0에서 2까지 후루룩 하고 커지는구나 라는 걸 판단해 볼 수 있겠죠. 자, fx가 1이 되는 그 순간은 x 입장에서는 어떤 값이 되는 순간이겠습니까? 보세요.
fx가 1이 되는 순간 여기가 2고 여기가 0이니까 당연히 여기 이 중간 지점이 1이 되는 순간일 거예요. 그럼 그게 어디겠어요? 1이겠죠 당연히. 그러니까 여기랑 여기의 이 중간 지점인 여기는 당연히 여기랑 여기의 중간 지점이 여기에서 대응되지 않겠어? 네. 그래서 이제 1이라는 곳에서 이제 얘는 2라는 함수값을 갖는 것으로 후룩 하고 커질 겁니다. 그 다음부터 계속 함수값이 어떻게 되고 있어요? x가 1에서부터 2까지 계속 늘어나지만 결국 이 함수값은 계속 어떻게 되고 있습니까? 2로 계속 고정되고 있죠. 자, 여기서 멈추기. 끝. 우리는 이 흐름을 가지고 그래프를 그리고 있는 겁니다. x가 이러한 흐름을 갖고 있을 때 fx는 이러한 흐름을 갖고 있을 것이고 fx가 그런 흐름을 갖고 있을 때 g 합성 fx도 역시 이러한 흐름을 갖고 있겠다. 그리고 우리가 최종적으로 어떤 값에 따른 어떤 값의 그래프를 그리고 싶다? 이 첫 번째 줄에 있었던 x의 값에 따른 이 세 번째 줄에 있는 g 합성 fx의 그래프를 그리고 싶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여기에다가 x축 과감하게 쫙 그리고 그다음 0자리에 y축 쫙 그리고 여기서부터 바로 이 함수값 그대로 기입 시작하는 것이죠. 근데 우리는 여기 중간 과정에서 궁금했었던 부분이 있었어요. 얘가 0에서 2까지 후룩 커지고 2에서부터 2까지 그냥 계속 고정적으로 같은 값을 갖는 그 변화하는 그 순간이 있었는데 그 순간이 fx가 1인 지점이었고 근데 그 fx가 1인 지점은 x가 얼마인 지점이었을까라는 게 새삼 궁금해졌고 그래서 그게 궁금해졌으니까 그걸 찾았고 그게 1이었으니까 1이라고 표시하고 1까지 2까지 커진 다음에 그 다음부터 계속 고정하는 모습으로 그림을 완성시킬 수가 있었다. 무슨 말인지 알겠죠? 네, 그래요. 쉽지? 쉽죠? 할만하죠? 네. 근데 이제 이 친구는 이 그래프를 어떻게 그렸는지 보세요. 대수적으로 접근했습니다. 대수적으로. fx는 마이너스 x 플러스 2고 gx는 어떤 그 구간에서는 2고 어떤 구간에서는 마이너스 2x 플러스 4다. 그래 놓고서 이제 이것을 fx를 gx에다가 대입을 하는 그 상황이니까 범위를 잘라가지고 fx가 뭐 0부터 1까지 값을 갖는 동안에는 이 gx는 2가 될 것이고 fx가 1부터 2까지 값을 갖는 동안에는 이 gx가 뭐 2가 야 얼마나 복잡하냐. 어떻게 이렇게 식으로 못해요? 난 절대 못해. 난 속 터져서 못해. 그러면 그 어떤 문제도 전부 다 이렇게 해서 풀 수 있습니까? 네. 어떤 문제? 예외 없이 이렇게 풀 수 있는 모든 문제는 이렇게 다 풀 수 있어요. 심지어 문제가 복잡해지면 복잡해질수록 여러분들이 한번 생각해봐. 문제가 복잡해지고 그래프가 복잡해지면 복잡해질수록 이 방식이 더 낫겠습니까? 이 방식이 더 낫겠습니까? 당연히 얘가 훨씬 더 나아요. 당연히 이 방식이 나아. 왜? 이게 복잡해지고 그림이 이상해지면요 내가 여기다가 써야 되는 그리고 구간을 나눠야 되는 그 과정들이 굉장히 복잡하게 나타나겠죠. 예를 들어서 얘가 2번 꺾이고 얘가 3번 꺾여가. 그럼 이론적으로 여러분들 구간 나눠야 되는 것이 3개에다가 2개, 6개는 나와. 6개 구간으로 다 쪼개가지고 이 구간에서 이렇게 저구간에서 저렇게 저구간에서 이론적으로는 그렇게 구간이 나오지. 뭐 그렇게 나눌 필요가 없을 수도 있겠지만 일단 이론적으로는 맥시멈 6가지는 나올 수 있어요. 그러니까 얼마나 복잡해지겠습니까? 근데 사실 이렇게 흐름을 밟아나가는 과정에서 절대로 그렇게 나눌 필요가 없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이 방식을 완벽하게 익숙해지게 공부를 해주시면은 남들과의 차이를 아주 극명하게 벌릴 수 있는 좋은 찬스다. 알겠죠? 네. 그래서 일단 요거 지금 설명드렸었던 내용 다시 한번 여러분들 잘 학습해 보시고 지금 시간 좀 많이 드릴 테니까 학습 잘 한번 해보시고 그 다음에 여기 옆에 있는 문제도 내가 추가로 그리는 그런 어떤 문제에서도 잘 적용시킬 수 있는지 한번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래서 지금 A4 문제를 좀 드릴게요. 자, 2장씩 하다. 적극적으로 한번 반영해서 연습해보세요. 내가 자신이 있다 그러면 저 오른쪽에 있는 문제들도 마찬가지로 이러한 방식대로 그림을 먼저 한번 그려보세요. 아니면 이제 6번에서 우리가 지금 y는 g합성 fx 그림 그렸잖아. 좀 이따가 y는 f합성 gx의 그림도 그릴 거야. y는 f합성 gx의 그림도 그릴 건데 그것도 미리 여러분들이 도전해보시고 이따가 내가 그린 그림과 한번 매칭 시켜보는 것도 괜찮을 거고 적극적으로 도전해보시죠. 피펜 아니야? 나 이 피펜 되게 좋아했어. 나 학생 때 이 피펜 제일 좋아했어.
혹시 이해 안 되신 분들 없으시죠? 이해 안 되는 부분이 있으면 바로 얘기해 주셔야 됩니다.
자, 다들 연습해 보셨습니까? 좀 익숙해졌어요? 네. 혹시 다른 문제들도 풀어보신 분? 그까지는 아니고. 자, 그럼 우리 한번 이거 문제를 좀 바꿔가지고 다시 도전을 해보도록 합시다. 이번에 그 아까 예고했었던 것처럼 아 이거 치면 안 되네. 아니다. 깔끔하게 다시 그리자. 자, 같은 조건 하에서 fx의 그림이 이렇게 그려졌죠? 여기 안 그려졌고, 다음 gx의 그림은 여기서 이제 이렇게 1까지, 2까지. 자, 우리가 아까 전에 그림 그렸었던 것이 뭐였죠? G합성 fx의 그림이었죠, 그렇죠? 그럼 우리는 이제 지금은 F합성 gx라는 그림을 그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 그림을 그리기 위해서는 x의 값에 따른 어떤 값의 변화를 알아봐야 되죠? x의 값에 따른 F합성 gx의 변화, 그리고 그 함수 값들을 이제 알아내야 되겠다라고 생각을 할 수 있어요. 자, 그럼 그 중간 징검다리가 있습니다. 일단 x 값에 따라서 무엇을 먼저 알아야 되죠? 네, 일단 gx의 값을 먼저 알아야 될 것 같고요. 그럼 gx의 값에 따른 f바로 gx의 값을 알아야 될 것 같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죠? 자, 그럴 때 일단 x의 값에 따른 gx의 관계를 확인하기 위해서 우리는 gx의 그래프를 봅니다. 일단 x가 어디서부터? 0에서부터 2까지 가는 동안 이 gx는 어떤 함수값들을 갖는지 한번 그 흐름을 얘기해 볼까요? 어떤 함수값들을 가져요? 자, 불러봅시다. gx는 네, 계속 2라는 값을 고정적으로 갖다가 어떤 포인트에서 지금 이렇게 딱 바뀌죠? 그 포인트가 어디입니까? 1이라는 포인트요. 1이라는 포인트에서 그게 계속 이렇게 2로 고정되어 있다가 바뀌는 일이 발생합니다. 그러면서 이제 2에서부터 어떻게 되어가고 있어요? 네, 0까지 줄어들고 있죠. 그럼 잘하시네요. 뭔가 내 기호 이제는 좀 익숙해진 물결 표시는 변화를 뜻하고 이렇게 일직선은 고정된 값에 갖는다 이렇게 선. 그냥 나만의 기호를 나만 알아보면 되잖아, 그렇지? 여러분들도 이제 알아보셔야 되니까 말씀드립니다. 짝대기는 그냥 계속 그걸로 고정되어 있다. 이렇게 물결은 거기서부터 저기까지 변한다. 자, 그럼 요거는 이 gx가 2부터 2까지 계속 고정된 값을 갖는다면 이 값은 계속 어떻게 되겠어요? 상식적으로 생각해봐. 이 괄호 안에 있는 게 2, 2, 2, 2, 2. 그냥 계속 2가 들어가는 거야. 그럼 당연히 이 값은 어떻게 되겠어? 그냥 계속 고정되겠지. 어떤 값으로요? 여기 2를 대입한 거잖아. 이 gx가 지금 2인데 f에다가 2를 대입했을 때 그게 얼마야? 0이잖아요. 0, 0, 0, 0, 0, 0, 0, 0. 0을 계속 가는 거야. 계속 0, 0, 0. 어떨 때까지? gx가 2를 계속 갖고 있을 때까지. 그 다음부터 어떻게 되고 있어요? 이 gx라는 게 2부터 0까지 갑자기 훅 하고 줄어들어. 그럼 이 괄호 안에 있는 게 2부터 0까지 훅 하고 줄어든다는 것은 그럼 결국 여러분들 여기서 어디서부터 어디까지의 흐름으로 가야 돼? 들어가는 게 2부터 0까지 이렇게 훅 줄어드는 거죠. 이 흐름으로 이 fx의 함수값들이 따다다다다다다 나오겠죠. 어떻게 나오겠어요? 뭐에서부터 뭐까지 어떻게? 0에서부터 2까지 증가하는 모습으로 그림이 그려질 겁니다. 이걸 그대로 그려주시면 되죠. 여기에서 이건 빨간색으로 그리자. 자, 파란색은 축이야. 자, 0에서부터 계속 0을 갖고 있다가 그냥 0에서 2까지 후 끝. 시시하죠, 그렇죠? 충분히 할 수 있겠습니까? 네, 그래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제 이렇게 이런 식으로 x의 값에 따른 gx, gx의 값에 따른 f, gx의 값을 이렇게 천천히 하나하나 조사하실 수 있다면 충분히 이 문제 푸는 게 절대 어렵지 않을 겁니다. 알겠죠? 그런데 여기에서 내가 기껏 이렇게 알려드렸는데 이거 흐름 파악하는 것조차도 귀찮다고 자기들이 마음대로 요약을 해. 뭐 예를 들어서
그러니까 x가 뭐 예를 들어서 0일 때 x가 0일 때 이제 gx가 얼마를 갖고 그 다음에 이제 그때 잠깐 x가 0일 때 gx 있죠. x가 0일 때 gx가 2를 갖고 그 다음에 gx가 2를 가질 때 fx는 0을 가지니까 0. 오케이. 그 다음에 x가 이제 뭐 1일 때 1일 때 바뀌니까 이제 얘는 2라는 값을 갖고 그 다음에 이제 2를 대입해 보니까 여전히 이제 0이라는 값을 갖고 그 다음에 이제 또 x가 2가 될 때 이 gx는 이제 0이라는 값을 갖고 얘는 이제 0이 될 때 2라는 값을 가지니까 이렇게 그러면 결국 0,0이랑 1,0이랑 그 다음에 2,2 이렇게 찍어가지고 연결시키면 되겠네. 0,0이랑 1,0이랑 2,2 해가지고 이렇게 연결시키면 되겠네 라고 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 포인트만 찍으면 되지 뭐하러 그렇게 흐름을 가지고 이렇게 막 신경 쓰고 그러느냐. 쉬운 문제에서는 전혀 문제가 발생 안 해. 근데 조금이라도 이 문제가 어려워지게 되면요 이 흐름을 고려하지 않았을 때 이것에 대한 전체적인 그 어떤 개형이라든지 그 모양새 뭐 이런 것들 있잖아. 이런 것들을 반영을 하지 못하기 때문에 큰일이 나는 경우가 있을 수 있어요. 자 예컨대 예를 들어서야 문제를 잘 만들 거야. (0에서의) 함수값은 2가 나왔고요. 그 다음 1에서의 함수값은 0이 나왔고요. 그 다음 2에서의 함수값은 2가 나왔고 1, 0, 2가 나왔다고 했어요. 1, 0, 2. 그래서 이제 그 친구 입장에서 어떻게 그리는 거예요? 이렇게 그리면 되는 거죠. 그치? 그 친구 입장에서 포인트 딱딱딱 해가지고 그냥 이렇게 선 그리기. 그쵸? 근데 알고 봤더니 0에서부터 1 사이에 얘가 0을 찍고 쭉 이렇게 일직선으로 가는 그 순간의 포인트가 즉 변곡점이 하나가 있었던 거야. 그리고 이때 얘가 이렇게 올라갔다가 그 다음에 이렇게 잠깐 떨어졌다가 다시 이렇게 올라가는 그런 변곡점이 두 지점이 있었던 거야. 그러니까 원래 그림은 이렇게 그려져야 되는데 얘는 이 중간중간 이런 포인트들을 조사하지 못했기 때문에 그냥 딱 세 개만 찍고 말도 안 되는 그래프를 그리게 됐어요. 근데 요거는요 흐름을 고려하지 않으면 절대로 발견하지 못하는 점. 내가 각각의 포인트들만 찍고 가면은 여기서 이거 이렇게 그림 그려지겠네 라고 대충 생각하고 넘어가기에 딱 좋은 그런 상황들이 분명히 연출될 수가 있다. 그게 아마 우리가 지금 몇 개 그려본 그림 중에서도 아마 나올 거기도 해요. 그래서 이제 그런 그림들을 그릴 때 내가 이걸 이렇게 상세하게 생각 안 하면은 분명히 함정이 넘어질 수도 걸릴 수도 있겠구나 라고 생각을 좀 하시면서 주의를 기울여 주시면 좋겠다. 각각의 포인트만 찍어가지고도 그림이 그려질 것 같으면 내가 처음부터 그렇게 설명하죠. 뭐하러 이렇게 복잡하게 설명하겠어.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그래서 생략할 것과 그렇지 않아야 할 것을 정확하게 구분해 주셔야 합니다. 지금 이 과정에서는 전혀 그 어떤 것도 생략할 것이 없어요. 내가 최대한 축약하고 간단하게 이제 요약해가지고 설명을 드리고 있는 겁니다. 이것보다 더 이상 간단하게 설명할 수는 없어요. 자, 그 다음에 두 번째 거 보겠습니다. 6-1번 숫자 바꾸기. 자, 일단 지금 저기 그 왼쪽 끝에서부터 계속 이제 어떤 값을 갖고 있어? 계속 1이라는 값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1,1까지. 그다음 1에서 이제 어떻게 바톤 터치를 갖죠? 3으로 올라갑니다. 3으로 올라가서 이제 계속 이렇게. 여기는 3이고, 여기는 1이고. 이게 이제 fx고요. 그다음 gx. gx. 올라갔다 내려갔다 올라갔다 내려갔다 올라갔다 내려갔다 이런 식으로.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다음으로 떨어지죠. 여기까지 또 떨어집니다. 여기서 또 계속 같은 일이 반복적으로 발생합니다. 이 지점들은 다 이제 A일 것이고요. 여기는 1이고 여기는 2고 여기는 3이고 여기는 4고 여기는 마이너스 1이겠죠. 당연히 여기는 0이고 여기는 이제 1이고 간단하게 표현을 좀 해보봅시다. 자, 이때 지금 우리한테 그리라고 하는 것은 G합성 fx예요. 자, G합성 fx. 자, y는 G합성 fx. 자, 그 그래프를 그리기 위해서 여러분들은 당연히 무엇에 따른 무엇의 그래프를 먼저 조사를 하고 그 다음 그것에 따른 무엇의 그래프를 조사해야 됩니까? 즉 징검다리가 누구입니까? fx예요? gx예요? 네, x에 따른 fx의 움직임을 먼저 조사하고 그 fx에 따른 g 바로 fx의 움직임을 조사하면 되겠다. 여기까지 해봤나요? 오케이. 자, 그러면 이 x라는 것이 지금 이 fx의 그래프를 먼저 조사해야 되니까 요걸 봐야 되는 거죠. x의 값이 저 멀리서부터
저 거의 뭐 마이너스 저 작은 뭐 수천 조 내가 생각할 수 있는 숫자 중에 제일 큰 수가 수천 조 어쨌든 그 수천 조 마이너스 수천 조에서부터 이제 계속 이제 올라오는 동안 계속 함수값이 뭐예요? 계속 1로 고정되는 거잖아. 자 원리에서부터 계속 수가 커지는데 어디까지? 1에 도착하는 그 순간까지 계속 얘는 1을 계속 갖고 있는 거야. 자 그러다가 이제 1이 딱 되는 그 순간부터는 얘가 이제 어떤 값이에요? 3을 갖기 시작하죠. 그래서 계속 3으로 3 이런 식으로 계속 이제 3을 갖습니다. 그래서 계속 이제 1을 갖다가 그다음 1이 되는 그 순간부터 계속 얘가 이제 점점 커지더라도 얘는 3으로 계속 일정 값을 갖고 있다. 그쵸? 이 정도 묘사는 뭐 그냥 여러분들 마음대로 하세요. 마음대로. 자, 근데 이제 여기서가 진짜 이제 중요하죠. fx가 이제 계속 1이라는 값을 갖고 있는 동안 얘는 이제 어떤 값을 갖고 있는가 하고 이제 이 부분. 계속 1이라는 값을 여기 이 괄호 안에다 집어넣으면 이 gx의 값은 어떤 값으로 나옵니까? 어떤 값으로 나와요? 1이라는 값으로 나오죠. 오케이. 그래서 여기에서 계속 1 계속 1이라는 값을 가는 거예요. 1을 계속 대입할 때마다 얘네들이 계속 1이라는 값을 가는 거죠. 자, 그리고 fx가 3일 때는 어때요? 3을 대입하면 fx가 3이야. 그럼 얘는? 보이는 대로 얘기하세요. 그럼 G3을 구하면 되는 거 아니야? G3 대답하세요. 얼마 나옵니까? 1 나오죠. 그렇죠? 오케이. 1 뭐야 이거? X축 함수값이 다 뭐야 지금? X가 뭐가 되든지 간에 지금 함수값이 다 어떻게 나왔어? 네. Y는 1이라는 상수함수처럼 그냥 그리시면 되겠죠. 그치? 결과가 그렇게 나오는 거 무슨 말인지 알겠죠? 네. 별로 어렵지 않다. 그죠? 나 점점 목소리가 좀 풀리는 것 같아. 역시 난 수업을 하면 컨디션이 좋아요. 근데 진짜 사실이야. 내가 너무 컨디션이 안 좋을 때 열강을 하면은 컨디션이 갑자기 급격하게 좋아져. 그 순간만 약간 좀 뭐랄까 도핑 맞은 기분? 한 번도 맞아보지는 않았지만 아니 내가 도핑을 맞아 본다면은 그런 느낌일 것 같아. 뭔가 운동선수인데 도핑 맞으면 괜히 뭔가 체력을 다 끌어가지고 와서 그 순간 뭔가 되게 활기차지는 그런 느낌이 들 것 같은데 그리고 나서 수업이 다 끝나고 나서 애들 가지? 그럼 녹초가 돼. 너무 힘들다. 그래서 움직이시네요. 그래서 애들 안 보내. 내가 아프고 싶지 않아가지고 가지 마. 나와서 공부해. 진짜. 너무 좋아하시네요. 나 너무 좋아하는 것 같아. 진짜. 좀 이런 수업에 있어서 좀 변태기질이 있어요. 내가 인정해야 될 거야. 부정할 수가 없어. 내가 너무 잘 알아 나를. 자, 우리가 방금 뭐 했지? 무슨 그래프 그렸죠? y는 요거를 먼저 조사하고 저거를 조사했으니까 g합성 fx 그래프 그렸죠. 그럼 이제 우리는 f합성 g의 그래프도 한번 그려봅시다. f합성 g. 자, 이거는 조금 생각하기가 조금 좀 그래. 왜? 이게 지금 산이 있으니까 표현하기가 여간 쉽지가 않아요. 자, x에 따른 일단 우리는 누구의 움직임을 조사해야 돼? gx의 움직임을 조사해야 되고 그거에 따른 f, gx의 움직임을 조사하면 된다. 그죠? 자, 일단 x에 따라 gx의 움직임을 한번 조사해 볼까요? 어떻게 쓰지? 자, 그냥 얘가 0일 때 얘가 어떤 값이에요? 0을 조금 그래도 오른쪽에 써요. 계속 이어집니다. 얘가 0일 때 얘가 이제 어떤 값이에요? 0은 그 다음부터 얘가 1까지 가는 동안 얘가 1까지 가고 2까지 가는 동안 얘가 다시 이제 0까지 줄어들고 모르겠어 그냥 산 거야. 자, 이거 모르겠어 그냥 산 거야. 대충 그냥 여러분들이 이해할 수 있는 정도로만 그리세요. 여러분들이 이해할 수 있는. 어차피 너네가 보고 해석하면 되는 거니까. 자, 그 다음에 이 gx가 0에서부터 1까지 1에서부터 0까지 이런 흐름을 밟아 나가는 동안 얘가 계속 어떤지 그것만 한번 생각해봐봐. 이 괄호 안에 0부터 1까지 점점 숫자 0부터 1까지 점점 0부터 1까지 점점 숫자가 커집니다. 자, 점점 숫자가 커지는데 당연히 0일 때 어떤 값을 가져요? 다시 보세요. 어떤 값을 갖습니까? 1이라는 함수값을 갖죠. 계속 1이라는 함수값을 쭉 가져나갈 거야. 쭉 가져나갈 건데 갑자기 얘가 1이 딱 되는 그 순간에 어떤 함수값을?
보세요. 보고서 대답하시면 돼요. 보고서. 자, 괄호 안에 1이 들어가게 되면 f 값이 뭐가 되겠습니까? 라는 질문이잖아. 그쵸. 3이 되죠. 계속 1로 고정되고 있다가 뭐죠? 1로 계속 고정되고 있다가 이 순간에 3을 딱 갖는다고. 그 다음 다시 이제 또 떨어지잖아. 그치? 그러니까 이 순간만 3을 딱 가졌다가 그 다음에 또 다시 111로 떨어지는 거야. 그 다음 또 3을 탈 때 또 똑같은 일이 벌어지겠죠. 계속 111을 갔다가 이 포인트에서 3을 딱 갔다가 다시 계속 또 111이 이렇게 됐겠죠. 여기서 마찬가지 아니겠냐? 계속 111을 이렇게 딱 갔다가 이 포인트에서 딱 3을 갔다가 계속 또 111을 이렇게 갔겠죠. 그러니까 결국 그림을 그리면 어떻게 되겠어? 11113 1113 약간 이런 느낌으로 그리면 되겠죠. 자, 그래서 이제 이게 쫙 그림이 그려지면 이제 여기 그래프를 좀 축을 그려봐. 쫙 이제 그래프를 쫙 그려보면은 이제 여기서부터 이제 1 그렇죠? 거의 이제 계속 1 이렇게 쫙 갔다가 언제 1이 되는 그 순간 1이 되는 그 순간에 여기에 뻥 하고 구멍 뚫리고 여기 위에 3 콩 계속 또 1 또 3이라는 지점에 구멍 뻥 뚫리고 이제 여기 3 그다음 또 1 그다음 여기서도 이제 마찬가지야 1 여기 마이너스 1이라는 지점에서 여기 3 하고서 여기 구멍 뻥 뚫리고 또 1 이런 식으로 그래프가 좀 되게 재미나게 그림이 그려지겠죠.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그건 여러분들 이러한 흐름으로 대처하지 않는다면 절대로 쉽게 그릴 수 있는 그림이 아니에요. 이걸 매번 매 순간마다 일씩 단위마다 다 쪼개가지고 함수를 다 나열해가지고 그때마다 어우 돌아버리죠 이거. 하다가 속에서 열불납니다. 절대 불가능해요. 그냥 여러분들이 여기서 이거는 이런 흐름으로 타고 간다면 함수값은 이러한 것들을 갖고 있다가 여기서 뿅 하고 이제 3을 갖겠네. 약간 이런 식으로 흐름을 가지고 생각한다면 쉽게 접근할 수가 있는데 그렇지 않고 식을 막 쓰게 된다면 아주 막 그냥 생각만 해도 끔찍하다. 그러니까 이제 이러한 방식은 오히려 이 그래프들이 복잡해지고 우리가 고려해야 할 것이 많아졌을 때 더 빛을 발한다.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넘어갈게요. 시간 안 들어도 되겠지? 좀 불안하긴 한데 다 이해되고 있는 거 맞죠? 다 연기하는 거 아니지? 자, 그 다음에 6-2번. 자, 0부터 이제 3 사이에 정의된 두 함수 y는 fx랑 y는 gx의 그래프가 다음 그린 거 같이 그려줍니다. 자, 얘가 이제 0부터 2분의 3까지 위로 슉. 그 다음에 2분의 3부터 3까지 이렇게. F는 뭐 되게 단순하게 그림이 그려져 있네요. 다음 G는요. 0부터 1까지 누가 내 책에다 낙서해놨어. 0부터 1까지 이거 뭐야? 누구지? 2까지 커졌다가 1에서 3까지 가는 동안 얘가 이제 3이 되는 데까지 이렇게 커집니다. 이게 F 저게 G예요. 자, 우리가 지금 그리고 싶은 그림은 Y는 G 앞쪽에. 자, 결국 우리는 X에 따른 누구를 먼저 조사하고 fx를 먼저 조사하고 다음 fx에 따른 누구를 조사한다? G 괄호 fx를 조사한다. 자, 그럼 그대로 한번 가보자. 자, x가 일단은 fx를 먼저 조사하는 거니까 0부터 자 중간 포인트 지금 2분의 3까지 그 다음에 이제 쭉 가서 이제 3까지 이렇게 표현할 수가 있겠죠. 자, 0에서 2분의 3까지 가는 동안 fx는 어떻게 되고 0에서부터 3까지 늘어나고요. 다시 이제 곤두박질 쳐서 0으로 떨어집니다. 얘는 어떻게 될까요? 이게 여러분들 내가 말했었던 그 귀차니즘에 빠진 그 친구들이 함정에 걸려 넘어지기 딱 좋은 문제인 거야. 자, 그 친구들은 분명히 여기 0에서부터 2분의 3까지 그 다음 2분의 3부터 3까지 이렇게 요거는 그냥 바로 눈에 보이는 변곡점이니까 조심하겠죠. 그렇죠? 딱 포인트 찍고 뭐 그때 이 fx는 0, 3, 0, 3, 0 이렇게 갖는다라는 걸 확인해요. 그 다음 얘네들이 이 흐름 생각하기가 귀찮다는 이유로 얘 0일 때 함수값 얼마지? 함수값 얼마예요? 얘? 0일 때 0이죠. 그 다음에 3일 때 함수값 얼마입니까? 3일 때 보세요. 3일 때 함수값 얼마예요? 네, 3이죠. 그 다음 0일 때 함수값 얼마입니까? 0이죠. 그래서 걔네들 그림 어떻게 그리냐면 여기서
0, 3, 0 이렇게 그립니다. 자, 진짜 이 그림이 그려지는지 우리가 여기서 한번 흐름 제대로 한번 파악해 볼게요. 자, 잘 기억하세요. 진짜 이 그림이 그려지는지 한번 확인해 볼 거야. 자, 일단 fx가 0일 때 이 fx는 0이란 값이 들어가는 거니까 g 함수가 얼마니까? 당연히 0이겠죠. 이 친구가 뭐 요것을 잘못 본 건 아닐 거 아니야, 그렇지? 자, 그런데 이 fx가 0에서부터 3까지 점점 늘어나는 동안, 즉 한마디로 이 괄호 안에 있는 것이 0부터 3까지 점점 늘어나는 동안 이 g라는 함수값이 어떤 값들을 갖는지 한번 찬찬히 살펴볼게요. 자, 보세요. 얘가 0부터 3까지 이 괄호 안에 있는 것이 0부터 3까지 계속 늘 겁니다. 자, 여러분들 시선의 이동 한번 해보자. 0부터 3까지 계속 늘 거예요. 천천히 늘 겁니다. 자, 어때요? 이게 계속 물론 3까지 증가하는 건 맞죠. 3까지 증가하는 건 증가하는 건데 얘가 꾸준히 일관성 있게 3까지 증가합니까? 뭔가 중간에 변하는 포인트가 있어요? 그래요. 그걸 찾으셔야죠. 자, 그러면은 이 값이 3까지 늘어나는 그 동안에 1이 되는 그 순간까지 2로 확 커졌다가 그 다음에 3까지 가는 동안에 이게 천천히 3까지 늘어난다라는 것을 여기에 적극적으로 반영을 해줘야 될 것 같아. 자, 그렇다면은 당연히 이 fx, 즉 괄호 안에 들어가는 애가 0부터 어디까지? 괄호 안에 들어가는 애가 0부터 어디까지 끊어야 돼? 네, 1까지 먼저 끊어서 0부터 그 지점까지 2로 훅 올라간다는 걸 반영시켜줘야죠. 자, 그 다음 1부터 3까지 가는 동안에 그때 이제 얘가 2부터 어디까지 증가한다? 2부터? 그래요. 2부터 3까지 증가한다. 떨어질 때도 마찬가지예요. 이 방향으로 이렇게 값을 떨어뜨리는 거잖아. 그럼 괄호 안에 있는 게 어떤 값이 될 때까지 3에서 어디로 떨어진다? 자, 3에서 어디까지? 1까지 떨어지는 동안 3에서 어디까지 떨어진다? 2까지 떨어진다. 그 다음에 1에서 0까지 떨어지는 동안 2에서 0까지 훅 떨어진다. 이것을 여기다 그대로 줘서. 자, 그러면 우리는 여기서 당연하게도 궁금해지는 포인트가 생겨요. 어떤 포인트? fx가 1이 되는 포인트, 또 fx가 1이 되는 포인트, 이 각각의 포인트가 궁금해집니다. 그럼 이제 다시 우리는 요 그래프로 올립니다. 그럼 여기서 도대체가 fx가 1을 갖는 그 시점이 어딜까 하고 생각하는 거예요. 자, 근데 봐봐요. 얘가 x가 2분의 3일 때 y값이 3이 되었어요. 그럼 우리는 지금 여기 1이라는 함수값을 가질 때 얘가 도대체가 누구지? 지금 이거 생각하고 있는 거잖아. 이거 지금 x의 증가량분의 y의 증가량이 이게 1대 2거든? 이 2배야, 2배. 얘의 2배만큼 올라갔잖아. 그럼 당연히 얘의 2배만큼 올라가서 그게 1이 되었다는 얘기 아니야? 그럼 이 점이 당연히 어떤 점이었겠어? 2분의 1이었겠죠. 오케이. 이 점은 2분의 1일 겁니다. 자, 그다음 여기는 어때요? 이것도 또 마찬가지 아니야? 여기. 그럼 당연히 여기서 이렇게 2분의 1만큼 왔을 때 그걸 지칭하는 거 아니겠어? 그러니까 당연히 이 점은 어디겠어요? 2분의 5가 되는 거겠죠. 그렇죠? 이 3이라는 게 2분의 6이었으니까 따라서 얘는 2분의 5, 얘는 2분의 1이었을 겁니다. 그래서 이제 여기 이 지점 포인트 2분의 5라는 그 지점을 체크를 해줄 수 있을 것 같아요. 됐죠? 자, 그럼 이제 그대로 우리가 여기에서 점을 한번 점점 이렇게 찍어가면서 그래프를 그려보도록 하겠습니다. 2분의 1이 너무 좀 2분의 3 쪽에 가까이 있네요. 자, 2분의 1은 그래도 한 요 정도쯤 있죠? 이게 한 세도막 정도쯤 내진 상태에서 이쪽에 있어야 되지 않겠니? 그치? 이것도 여기 세도막 있는 곳은 이쪽 포인트에 있어. 그치? 자, 그럼 여기까지 2로 확 커지는 거. 그래서 0부터 여기가 이제 2, 여기가 3이라고 생각한다면 3이 여기다 찍어요. 그럼 3 여기다 찍고 2는 한 요 정도쯤 찍는다고 하면은 0에서 요 지점까지 가는 동안 2로 확 커져요. 맞죠? 그 다음 여기서부터 2분의 3까지 가는 동안 1만큼 올라가는 거야. 그 다음 여기 2분의 5까지 이렇게 떨어졌다가 여기서부터 훅 떨어지죠. 어때요? 파란 친구 틀려버렸죠? 네.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각각의 포인트들만 찍었을 때 우리가 고려하지 못하는 부분들이 분명히 중간중간에 생길 수가 있어요. 근데 그런 중간중간에 생기는 것들은 우리가 흐름을 따지지 않고서는 절대로 쉽게 발견하기가 어렵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흐름을 전체적으로 전부 다 따져보면서 그림을 그리는 습관을 좀 가져주셔라. 알겠죠? 그런 것들 생각하다가 여기서 다 틀려버립니다. 알겠죠? 내가 이런 흐름을 조사하는 건 괜히 그냥 멋있어 보이려고 하는 게 아니라 다 이유가 있는 것이다. 포인트만 찍어가지고 그것만 연결할 것 같으면 우리가 여기서 이런 조사들을 왜 해왔겠어요? 우리부터가 먼저 포인트를 찍어가지고 이제 그것들을 선으로 연결시켰겠지. 이해됐어요? 네. 그래서 이것들은 단 하나도 생략시킬 것이 없다. 오케이?
자, 그럼 이제 내가 여러분들에게 미션을 좀 줄 건데 어떤 미션을 줄 거냐면 이 6-2번 문제 있죠. 이 6-2번에서 지금 y는 g합성 fx의 그래프를 그려라 라고 하면서 우리가 지금 이 그림 그렸잖아. 일단 요거 연습부터 먼저 하세요. 그리고 나서 y는 f합성 gx 그래프 요것도 한번 그려보세요. 알겠죠? 문제를 바꿔보는 거야. y는 f합성 gx의 그래프도 한번 지금부터 그려보기 시작해요.